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두 번째 소단원인 순환소수의 분수 표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해 보고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수를 소수로 표현해 보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정수가 아닌 분수를 소수로 표현하면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로 고칠 수 있었는데요. 기하분수 상태에서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분모에 2나 5만 있다면 유한소수로, 분모에 2나 5 이외의 소인수가 있다면 순환소수로 표현이 되었었지요. 이번엔 거꾸로 소수를 분수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것은 초등학교 때 배워서 우리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데요. 0.3과 0.12를 고쳐본다면 0.3은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하나이므로 10분의 3, 0.12는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두 개이므로 100분의 12, 즉 소수점 아래의 수의 개수만큼을 10의 거듭 제곱해서 분모로 삼아 분수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소수는 어떻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오늘 학습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두 순환소수를 각각 xy라고 할 때 다음 표의 빈칸을 채우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환소수를 x라 했으므로 풀었으면 0.7777이 되고 이 x를 10배하고 100배한 것을 적어본다면 10x는 7.777, 100x는 77.777이고 1번 문제에 세수 x, 10x, 100x의 소수점 아래 부분은 모두 같은 수가 되네요. 이번엔 두 번째 표에서 이 순환소수를 y라 했으므로 풀었으면 0.232323이 되고 y를 10배하고 100배한 값을 적어보면 10y는 2.323232 100y는 23.232323이라는 수가 되고 2번 문제에서 세 수 중에서 소수점 아래 부분이 같은 수는 첫 번째 있는 y와 세 번째 있는 100y의 수가 같음을 알 수 있지요. 우리는 지금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 보려고 하고 있었지요. 근데 이때 분수는 분모 분자가 정수일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수점 아래의 부분이 같은 두 식의 차를 구해본다면 정수만 남아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즉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2번 식에서 1번 식을 빼보면 10x는 7.777, x는 0.777이므로 소수점 아래에 이 부분이 같아져서 모두 빼지면 10x-x는 7만 남게 되고 9x는 7, 즉 x는 9분의 7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0.7땡이라는 이 순환소수는 9분의 7이라는 분수입니다. 이때 세식 1번, 2번, 3번이 모두 소수점 아래 부분이 같으므로 2번식에서 1번식을 뺀 것뿐만이 아니라 3번식에서 2번식을 빼거나 3번식에서 1번식을 빼어도 역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번식에서 2번식을 빼면 100x-10x는 70이 되고 90x가 70, x는 90분의 70이 되어서 약분해서 9분의 7이 되고 3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 100x 빼기 x는 77, 99x는 77이 되고 따라서 x는 99분의 77 약분해서 9분의 7이 됩니다. 뒤에 두 식은 약분을 해야 결과가 나왔으므로 가장 간단한 경우는 2번 식에서 1번 식을 뺀 경우가 되겠지요. 두 번째 순환소수에 대해서도 번호를 매기고 소수점 아래 부분이 같은 4번과 6번의 차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식에서 4번식을 빼면 되겠지요. 그래서 100y는 23.232323에서 y는 0.232323을 빼면 이 소수점 아래 부분이 모두 없어져서 100y-y는 23이 되고
양변을 99로 나누어 주면 y는 99분의 23, 즉 0.23 땡땡이라는 순환소수가 99분의 23이라는 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살펴본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순환소수와 순환소수의 10의 거듭제곱을 곱한 수들 중에서 소수점 아래의 부분이 같은 두 수를 찾아봄으로써 두 식의 차를 구해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 1에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 아래의 부분이 같은 순환소수를 찾으려면 어떤 수를 곱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야겠지요. 1번에서 이 순환소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풀었으면 x는 0.353535가 되고 이것에 10배를 해주면 3.535353이 되어서 소수점 아래의 부분이 같은 수가 아닙니다. 다시 100배를 해보면 35.353535라는 순환소수가 되고 x와 100x의 소수점 아래 부분의 수가 같아져서 각각을 1번, 2번이라고 할 때 2번에서 1번을 변끼리 빼면 99x는 35가 되고 x는 99분의 35가 됩니다. 즉 0.35 땡땡이라는 순환소수는 99분의 35라는 분수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역시 이번에도 고치고자 하는 순환소수를 x라고 하고 이것을 풀었으면 x는 0.1272727이라는 순환소수가 됩니다. 이것을 10배를 해보면 1.272727로 이 소수점 아래가 전혀 같지 않지요. 다시 x에 100배를 해보면 100x는 12.72727가 되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식 모두의 소수점 아래 부분이 여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또다시 x에 1000배를 하면 1000x는 127.27272727이 되고 10x와 1000x의 소수점 아래 부분이 272727로 같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점 아래 부분이 같은 10x와 1000x의 차를 구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990x가 126이 되어서 x는 990분의 126. 분모 분자를 9로 약분하면 110분의 14가 되고 한 번 더 2로 약분해서 55분의 7이 됩니다. 즉, 이 순환소수는 55분의 7이라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실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환소수 0.35땡땡을 x라고 하면 x, 10x, 100x, 1000x, 만x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x와 100x와 만x는 소수점 아래 부분이 모두 353535로 모두 같고 10x와 1000x는 소수점 아래 부분이 535353으로 모두 같습니다. 따라서 x, 100x, 만x 중에서 어느 두 수의 차와 10x, 1000x들 중에서 어느 두 수의 차는 모두 정수가 됩니다. 이와 같이 10의 거듭제곱을 다르게 곱하여도 순환소수의 차를 정수로 만들 수 있으므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 가장 간단한 식을 이용하기를 원하겠지요. 여기서는 100x-x가 분수로 고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식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한 가지 사실을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순환마디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부터 시작되지 않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예제에서 이 순환소수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10의 거듭제곱들을 곱해서 소수점 아래 부분이 같은 두 식을 찾기 위해서는 순환마디를 이용하면 좋을 텐데요.
소수점이 순환말이 앞쪽에 있다면 그 이유가 이칠이칠이칠이 되고 순환말이 바로 뒤쪽에 위치해도 역시 이 뒤부터는 이칠이칠이라는 순환마디가 반복되게 됩니다. 즉, 이 두 수의 소수점 아래 부분은 모두 같아지지요. 따라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식은 1000x-10x라는 식이 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순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순환소수를 x라고 하고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앞에 오도록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적당히 곱합니다. 그 식을 1번식이라고 하지요. 이제는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뒤에 오도록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적당히 곱합니다. 이 식을 2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2의 식에서 1의 식을 변끼리 뺍니다. 마지막으로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누어서 주어진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모든 순환소수는 분자, 분모가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분자, 분모가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어떤 수이지요? 맞습니다. 그 수는 유리수이지요. 따라서 순환소수는 유리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수와 소수의 관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모두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지요. 따라서 모두 유리수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 특별히 소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수에는 크게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 안에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수들 가운데 특별히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모두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서 유리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오늘 학습한 내용 가운데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2가지 이상 노트에 정리해 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제풀이는 수업 시간에 하겠고요. 혹시 오늘 강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